자, 지금 선생님 뒤로는요. 찢어진 종이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영국인들의 시위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일단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잉글랜드, 영국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이쪽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I love EU 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유럽연합 깃발을 들고 있죠. 190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 영국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지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서로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국의 국기를 들고 있는 이쪽은 무엇이냐? 탈퇴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영국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영국 국기를 들고 있는 거고, 반면에 EU 깃발을 들고 있는 이쪽에서는 절대로 EU에선 탈퇴해서 안 돼. 우린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여야 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각각 무슨 근거를 들면서 이런 주장을 상반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왜 국어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 근거를 한번 줄여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끗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시험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영국이 EU를 탈퇴한 그 사건을 설명하는 시사 용어가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대영제국이라 그래서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브리튼이고 엑시트. 비상구에 보면 엑시트라고, 여기는 영어가 없고 여기도 비상구가 있는데 안 보입니다. 어쨌든 비상구에 보면 탈출구, 빠져나간다라는 의미의 엑시트가 있어요. 즉 영국이 EU에서 탈출한다, 빠져나간다 해서 EU에서 탈퇴한 걸 브렉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은 탈퇴하자, 즉 브렉시트, 탈출을 찬성한다, 브렉시트 찬성. 이쪽은 절대 탈퇴하면 안 돼, 브렉시트의 반대를 하고 EU에 남아있자라고 하는 쪽이죠. 자, 각각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원래 브렉시트에서 나가면 브렉시트 안 돼, EU에 남아있어야 돼 라고 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이렇게 하나의 시장인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굉장히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따로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던 이제 혜택도 못 받고 다시 관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거 되게 위축돼서 경제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탈퇴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탈퇴하자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니,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유럽연합만 있어? 세상은 넓고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은 많아. 큰 시장들 있잖아.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미국도 있어.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을 다변화하면 돼 라고 맞받아친 거죠. 자, 이번엔 이쪽 주장 또 하나 보겠습니다. EU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이들이 가장 크게 주장한 게 바로 이민자 유입이에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영국의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주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민자와 원래 영국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EU에서 탈퇴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가 지금 EU에 가입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외국 난민이나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탈퇴를 하면 우리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체계적으로 막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주장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를 하느냐, EU에 남자라고 하는 측에서는요,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이민자의 수가 절대 줄어들진 않아. EU 쪽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숫자만 줄어들지 실제로 영국에는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국으로 오는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한때 정말 영국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될 정도로 이 둘의 의견 대립이 심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투표를 했는데 EU에서 탈퇴하자, 즉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이 승리를 하면서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탈퇴를 주장했던 그들의 예측대로 영국의 상황은 흘러갔을까?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요, 제목에서 눈치를 채셨죠? 영국의 뒤늦은 왜?
뭔가 후회하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느껴진다는 거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뉴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외국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특파원 리포트에 보니까 뭐 영국에서 우리는 훨씬 가난해졌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중인가?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은 팩트, 사실을 바탕으로 하니까 영국의 경제가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 전보다 안 좋아진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런 기사를 낸 것이죠. 또 EU와 결별 3년, 불황의 늪에 빠진 영국의 외톨이 경제. 실제로 EU에서 탈퇴한 이후에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에 빠졌거든. 과연 그것이 EU에서 탈퇴한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만인가? 이건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니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시면요. 브렉시트 후회하는 영국? 지금 EU에 재가입하는 국민투표 하면 59%가 찬성. 분명 탈퇴하자가 이겼기 때문에 탈퇴를 한 건데 지금 가입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손 하면 전 국민의 한 60%가 다시 가입하자에 찬성을 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 영국이 EU에 다시 가입을 할지 안 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EU는 탈퇴했던 국가가 재가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재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열심히 사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